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이강훈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낡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는 좁고 지저분한 골목을 가르며 도시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는 굴지의 물류회사 DH그룹이 아닌 이름 없는 작은 배송업체의 소속이었지만 그의 배달 실력만큼은 그 어떤 대기업의 베테랑 기사들도 따라올 수 없었다. 지도 앱이 보여주는 최단 경로를 무시하고 후는 그날의 교통 상황, 날씨, 미세먼지 지수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최적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해냈다. 이것은 단순히 경험에서 나온 기술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감각과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의 복잡한 전쟁 지도를 펼쳐놓는 도구와 같았다. 수많은 점과 선들이 복잡하게 얽힌 지도 위에서 그는 마치 체스판의 기사를 움직이듯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찾아냈다. 오늘 하루만 해도 그의 손을 거쳐간 물품은 100개를 훌쩍 넘겼다. 한 건 한 건의 배달은 그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전투였다. 배달 한 건당 붙는 수수료는 턱없이 낮았고 그는 더 많은 건을 해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병원비를 감당하고 낡은 월세방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다. 시간은 오후를 훌쩍 넘겨 어느새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후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눅눅해진 작업복에 지퍼를 올리며 온몸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을 막았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거세지며 아스팔트를 적셨다. 그는 저녁 식사로 남겨둔 햄버거 빵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방금 전까지 배달했던 따뜻한 음식들의 냄새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저 차갑게 식은 빵 조각뿐이었다. 씁쓸한 표정으로 빵을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그의 시야에 젖은 몸으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가 들어왔다. 그 아이는 허름한 지하 상가 입구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얇은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눈은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주위를 경계하듯 두리번거렸다. 이강훈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먹으려던 빵을 그대로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비에 젖은 바닥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후는 낮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다. 춥지, 배고프지.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어 훈을 올려다보았다. 훈은 자신의 빵을 아이의 작은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다. 아이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아이는 빵을 바라보더니 이내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개걸스럽게 빵을 먹기 시작했다. 후는 아이가 빵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는 조용히 오토바이로 돌아갔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아이의 눈에는 잠시나마 따스한 온기가 스치는 듯했다. 이 모든 상황은 멀리 떨어진 고급 세단 안에서 두 명의 건장한 남자에게 고스란히 목격되었다. 그들의 시선은 아이에게 빵을 건네는 이강훈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 팀장님 회장님의 손자분께서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다. 강지훈 도련님께서 저 사람에게 빵을 받으셨다. 또 다른 남자가 무정이를 들고 누군가에게 짧게 상황을 보고했다. 지시하신 대로 현재 위치와 인상착에 모두 파악했습니다. 배달 기사입니다. 신원은 곧바로 조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강훈이라는 이름 모를 배달 기사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작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강훈은 그저 자신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의 거대한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지훈을 태운 검은 세단은 어둠이 깔린 서울 시내를 미끄러지듯 가로질렀다.
뒷좌석에는 강 팀장이 무정의로 누군가에게 짧고 명확하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네, 회장님. 아이의 신변은 안전합니다. 현재 위치는 강남구 청담동 인근입니다. 한 배달 기사가 아이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내 인상착의와 신원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름은 이강훈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그는 굳은 표정으로 깍듯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의 옆에 앉은 경호원은 침묵 속에서 운전기사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댁으로 바로 가. 차량은 속도를 높여 밤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강훈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 순간 회장의 귀에 박혔고 이미 거대한 물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할아버지이자 DH그룹의 창업주인 강대호 회장은 서재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서재는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그저 공허한 공간에 불과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손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받았다. 평소 엄격하고 냉정한 경영자로 알려진 그는 손자만큼은 각별하게 아꼈다. 그러나 손자는 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강대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자가 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눈에 손자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그는 손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돌봐주는 경호원들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전부였을 뿐이었다. 그때 강 팀장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깍듯이 인사했다. 회장님 강지훈 도련님은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강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 팀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빵을 주었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인가? 강 팀장은 미리 준비해온 이강훈의 프로필을 건넸다. 강대호는 프로필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작은 배달업체 소속의 배달기사. 특별한 학벌이나 배경은 없었지만 평판은 좋았다. 그는 이강훈의 배달 기록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배달 실력은 그 어떤 베테랑 기사보다 뛰어났다. 그는 이강훈의 배달 경로를 분석하고 배달 시간을 계산했다. 그는 이강훈의 실력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타고난 감각과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프로필을 내려놓고 강 팀장에게 말했다. 그를 불러들여라. 우리 회사로. 강 팀장은 회장의 말에 잠시 당황했다. 회장님, 그 배달 기사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게다가 배달 기사는. 강대호는 강 팀장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나는 학벌이나 배경을 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실력만을 본다. 그에게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다. 그를 불러들여라. 내 직속으로. 강 팀장은 회장의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프로필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이강훈이라는 배달기사가 단순한 배달기사가 아니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로 보였다. 다음날 아침 이강훈의 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그는 낯선 번호를 무시하려 했지만 낯선 번호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강훈은 전화를 받았다. 이강훈 씨 맞으십니까? 저는 DH그룹의 강 팀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이강훈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강훈은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는 DH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 팀장은 이강훈의 전화를 끊지 않고 끈질기게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이강훈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하십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이강훈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강훈은 강 팀장의 말에 의심을 품었지만 그는 강 팀장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전화를 끊지 못했다. 이강훈은 다음날 아침 DH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강 팀장을 만났다. 강 팀장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이강훈을 회장실로 안내했다. 이강훈은 회장실의 웅장한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회장실의 웅장한 규모에 주눅 들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의 눈빛을 보며 주눅 들지 않았다. 강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강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강훈 씨, 내 손자에게 빵을 준 사람이 당신이라고 들었다. 고맙다. 이강훈은 강대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강대호는 이강훈에게 DH그룹의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강훈은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호는 이강훈에게 그가 가진 물류 시스템 개선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내놓았다. 현재 우리 회사의 물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자네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게. 나는 자네의 능력을 믿는다. 이강훈은 강대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호는 이강훈에게 DH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내놓았다. 현재 우리 회사의 물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자네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게. 나는 자네의 능력을 믿는다. 이강훈은 강대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훈은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훈은 DH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자신과 말쑥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대호 회장의 직속 부서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강훈에게 주어진 직함은 물류분석 담당 연구원이었다. 그것도 본사에서 한참 떨어진 연구소의 지하 창고 구석에 위치한 자리였다. 그곳은 햇빛도 들지 않는 습기 가득한 공간이었고
낡은 컴퓨터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견제하는 눈빛들이 가득했다. 특히 그의 상사인 강민재 이사는 이강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강민재는 강대호 회장의 조카였고 다음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야심가였다. 그는 이강훈이 회장님의 눈에 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첫 출근부터 이강훈에게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주어졌다. 바로 한 달간 지속된 배송 지연 문제 해결 방안이었다. 이 문제는 DH그룹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었고 강민재 이사 또한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강민재는 이강훈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이강훈 씨, 당신의 배송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회장님께서 극찬하시더군요. 그럼 이 문제도 당신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군요. 강민재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강훈을 조롱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어진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강훈은 자료들을 훑어보며 직감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료들을 분석하며 물류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배달기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도시의 도로망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DH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머릿속에 그려냈다. 그는 시스템의 맹점을 찾아내고 그 맹점을 파고들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쉴 새 없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로를 설계했다. 그의 손끝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손처럼 유려하게 키보드를 오가며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하고 해체했다. 그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강훈은 강민재 이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사님, 제가 한 달간 지속된 배송 지연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강민재는 이강훈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겨우 하루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농담은 집어치우고 돌아가서 일이나 하십시오. 강민재는 이강훈을 비웃으며 말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보고서를 강민재에게 건넸다. 이사님,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강민재는 이강훈의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보고서에는 그가 한 달간 끙끙 앓던 문제의 해결 방안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강민재는 이강훈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강훈의 보고서를 내던지며 말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들이밀다니.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이강훈은 강민재의 분노에 침착하게 말했다. 이사님, 저는 단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 보고서대로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강민재는 이강훈의 침착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나는 이 회사의 다음 후계자다. 당신 같은 듣보잡이 감히 내게 훈계하는 건가? 강민재는 소리를 지르며 이강훈을 위협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강민재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사님, 저는 단지 제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강훈의 단호한 태도는 강민재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강민재는 이강훈을 해고시키려 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이 이강훈을 데려온 것을 떠올리고 분노를 사겼다. 그는 이강훈을 해고시키는 대신 그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강민재는 이강훈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좋아. 당신의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보시오. 지금 당장 전국 물류센터의 재고를 파악하고 새로운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출하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이다. 강민재는 이강훈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제시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재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강민재가 자신을 해고시키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강민재의 의도를 모른 척하고 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민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민재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은 이강훈에게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강민재 이사가 던진 과제는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물류센터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전담팀이 최소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이강훈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불가능하다는 생각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낮에는 물류센터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밤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했다. 그는 마치 배달기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물류센터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이강훈은 자료들을 분석하며 물류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배달기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도시의 도로망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DH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머릿속에 그려냈다. 그는 시스템의 맹점을 찾아내고 그 맹점을 파고들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쉴 새 없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로를 설계했다. 그의 손끝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손처럼 유려하게 키보드를 오가며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하고 해체했다. 그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이강훈은 강민재 이사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이강훈은 강민재 이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특정 물류업체와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업체는 DH그룹의 경쟁업체였고 강민재 이사는 그 업체를 통해 DH그룹의 물류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 이강훈은 강민재 이사의 비리를 파악하고 그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는 강민재 이사가 가진 막강한 권력과 인맥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다. 그는 강민재 이사의 비리를 고발하면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비리를 저지른 증거들을 모으고 그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비리를 저지른 증거들을 모으고 그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비리를 저지른 증거들을 모으고 그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비리를 저지른 증거들을 모으고 그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 이사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했다. 이강훈은 강민재 이사의 비리를 파악하고 그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는 강민재 이사가 가진 막강한 권력과 인맥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다. 그는 강민재 이사의 비리를 고발하면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민재 이사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강대호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강대호 회장에게 강민재 이사의 비리를 밝히고 그를 해고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강대호 회장은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의 눈빛을 보며 주눅들지 않았다. 강대호 회장은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의 눈빛을 보며 주눅들지 않았다. 이강훈은 강대호 회장에게 강민재 이사의 비리를 밝히고 그를 해고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강대호 회장은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의 눈빛을 보며 주눅들지 않았다. 강대호 회장은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의 눈빛을 보며 주눅들지 않았다. 이강훈은 강대호 회장에게 강민재 이사의 비리를 밝히고 그를 해고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강대호 회장은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의 눈빛을 보며 주눅들지 않았다. 강대호 회장은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의 눈빛을 보며 주눅들지 않았다. 이강훈이 강민재 이사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보고서에는 재고관리 시스템의 허점뿐만 아니라 강민재 이사가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민재는 이강훈의 보고서에 분노했지만 그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며 이강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강훈 씨, 당신의 보고서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민재는 이강훈을 추궁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추궁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사님, 저는 제가 조사한 사실만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만약 제 보고서가 허위 사실이라면 이사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십시오. 이강훈은 강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민재는 이강훈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이강훈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건가?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내게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강민재는 이강훈을 위협하며 말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민재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이사님, 저는 단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뿐입니다. 이사님의 비리는 이 회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강훈의 단호한 태도는 강민재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강민재는 이강훈을 해고시키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이 이강훈을 데려온 것을 떠올리고 분노를 사겼다. 그는 이강훈을 해고시키는 대신 그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강민재는 이강훈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좋아. 당신의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보시오. 지금 당장 전국 물류센터의 재고를 파악하고 새로운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출하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다. 강민재는 이강훈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제시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재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강민재가 자신을 해고시키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강민재의 의도를 모른 척하고 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민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민재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재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강민재가 자신을 해고시키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강민재의 의도를 모른 척하고 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민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민재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재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강민재가 자신을 해고시키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강민재의 의도를 모른 척하고 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민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민재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강민재는 이강훈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좋아. 당신의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보시오. 지금 당장 전국 물류센터의 재고를 파악하고 새로운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출하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다. 강민재는 이강훈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제시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재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강민재가 자신을 해고시키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강민재의 의도를 모른 척하고 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민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민재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재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강민재가 자신을 해고시키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강민재의 의도를 모른 척하고 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민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민재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재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강민재가 자신을 해고시키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강민재의 의도를 모른 척하고 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민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민재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강민재는 이강훈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좋아. 당신의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보시오. 지금 당장 전국 물류센터의 재고를 파악하고 새로운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출하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다. 강민재는 이강훈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제시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재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강민재가 자신을 해고시키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강민재의 의도를 모른 척하고 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강민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강민재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함정에 빠져 직위 해제를 당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 내에서 감시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섰다. 그는 과거 물류 배달 기사 시절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가 특정 물류업체와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업체는 DH그룹의 경쟁 업체였고 강민재는 그 업체를 통해
DH그룹의 물류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비리를 파악하고 그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재가 비리를 저지른 증거들을 모으고 그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했다. 그는 강민재가 비리를 저지른 증거들을 모으고 그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했다. 그는 강민재가 비리를 저지른 증거들을 모으고 그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했다. 그는 강민재가 비리를 저지른 증거들을 모으고 그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강민재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과거 DH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총괄했던 김 팀장이었다. 그는 강민재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강민재의 협박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강훈은 김 팀장을 찾아가 강민재의 비리를 밝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팀장은 처음에는 이강훈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는 이강훈의 진심을 보고 그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강훈에게 강민재의 비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이강훈은 김 팀장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들을 모았다. 그는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강민재가 DH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강대호 회장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대호 회장은 이강훈이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강훈이 스스로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기를 바랐다. 그는 이강훈에게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는 이강훈에게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이강훈에게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강훈은 강대호 회장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들을 모았다. 그는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강민재가 DH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강대호 회장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대호 회장은 이강훈이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강훈이 스스로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기를 바랐다. 그는 이강훈에게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는 이강훈에게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이강훈에게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강훈은 강대호 회장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들을 모았다. 그는 강민재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강민재가 DH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강훈의 수사가 강민재의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강민재는 극도로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이강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이강훈이 김 팀장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강민재는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배달기사 따위가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이지. 강민재는 자신의 비서에게 명령했다. 이강훈을 당장 처리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없애고 그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 강민재는 이강훈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강민재의 명령을 받은 그의 부하들은 이강훈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이강훈은 그들의 미행을 눈치챘다. 그는 배달기사 시절부터 익혔던 뛰어난 관찰력과 민첩함을 발휘하여
그들의 미행을 따돌렸다. 그는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지하철역을 이용하여 그들을 따돌렸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김 팀장과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강민재의 비리에 대한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건물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강민재의 부하들이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중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은 강민재의 부하들이 그들의 약속 장소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민재의 부하들은 그들이 만나는 장소에 미리 잠복해 있었다. 그들은 이강훈과 김 팀장을 습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부하들에게 포위되었다. 그는 그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김 팀장을 지키고 증거를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민재의 부하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배달기사 시절 익혔던 뛰어난 싸움 실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결국 그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그들에게 구타당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빼앗겼다. 그는 그들에게 끌려가던 도중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강민재와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강대호 회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 회장에게 강민재의 비리를 밝히고 그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이 자신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강대호 회장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 회장을 찾아가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그는 강대호 회장의 집을 찾아가 그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강대호 회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 회장의 집을 찾아갔다. 강대호 회장의 집은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저 공허한 공간에 불과했다. 강대호는 서재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손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받았다. 평소 엄격하고 냉정한 경영자로 알려진 그는 손자만큼은 각별하게 아꼈다. 그러나 손자는 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강대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자가 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눈에 손자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그는 손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돌봐주는 경호원들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전부였을 뿐이었다. 그때 이강훈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깍듯이 인사했다. 회장님, 이강훈입니다. 강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강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 밤에 무슨 일인가? 이강훈은 강대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대호의 눈빛을 보며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강대호에게 강민재의 비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강민재가 DH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밝히고 그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이강훈의 눈빛을 보며 주눅 들지 않았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이강훈의 눈빛을 보며 주눅 들지 않았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이강훈의 눈빛을 보며 주눅 들지 않았다. 이강훈은 강대회에게 강민재의 비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강민재가 DH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 업체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밝히고 그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이강훈의 눈빛을 보며 주눅 들지 않았다. 이강훈은 강대회에게 강민재의 비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강민재가 DH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 업체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밝히고 그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이강훈의 눈빛을 보며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강대호의 눈빛을 보며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강대회에게 강민재의 비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강민재가 DH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밝히고 그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이강훈의 눈빛을 보며 주눅 들지 않았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는 이강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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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훈은 강대호의 침묵에 불안해졌다. 그는 강대호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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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호는 이강훈에게 말했다. 이강훈 씨,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민재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강훈은 강대호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강민재의 부하들에게 증거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는 강대호에게 증거가 없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강대호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는 강대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대호는 이강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강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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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호는 이강훈에게 말했다. 좋아, 내가 당신을 믿어주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강민재의 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강훈은 강대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강대호는 이강훈에게 말했다. 좋아. 내가 당신을 믿어주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강민재의 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강훈은 강대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재의 비리를 세상에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의 연락을 받은 강대호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민재는 자신의 이사회 소집권을 무시하고 회장 직권으로 소집된 이사회에 분노했지만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사회의 분위기를 읽고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이유를 물었다. 강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민재를 쳐다보며 말했다. 강민재 이사, 당신의 비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민재는 강대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발뺌하며 말했다. 그때 이강훈이 이사회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강민재는 이강훈의 등장에 경악했지만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이강훈 씨, 당신이 이사회에 무슨 일로 왔습니까? 당신은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입니다. 강민재는 이강훈을 조롱하며 말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대호 회장에게 USB 메모리를 건넸다. 강대호는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이사회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영상에는 강민재가 특정 물류업체와 비밀리에 거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민재는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했다. 회장님, 저 영상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이강훈 씨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영상입니다. 강민재는 이사회 의원들에게 호소하며 말했다. 그때 이강훈이 입을 열었다. 이사님, 저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저 영상은 이사님께서 특정 물류업체와 거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저지른 비리는 명백합니다. 이강훈은 강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민재는 이강훈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그는 이사회 의원들의 눈빛을 보며 분노를 사겼다. 이사회 의원들은 강민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강대호 회장이 입을 열었다. 강민재 이사, 당신의 비리는 명백합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망치려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의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강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재는 강대호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강대호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강대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강민재는 강대호에게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강대호는 강민재의 눈물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대호는 강민재에게 말했다. 강민재 이사, 당신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의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강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재는 강대호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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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재는 이사회 의원들의 눈빛을 보고 자신의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회장님, 저를 이렇게 내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가진 비밀을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비밀을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강민재는 강대호에게 협박하며 말했다. 하지만 강대호는 강민재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강민재를 비웃으며 말했다. 강민재 이사, 당신이 가진 비밀은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강민재는 강대호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이사회는 강민재의 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대호 회장은 이사회 의원들에게 이강훈의 활약에 대해 설명하고 그를 새로운 이사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사회 의원들은 이강훈의 능력과 인품에 감동했고 그를 새로운 이사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강훈은 강대호 회장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는 강대호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강대호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민재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DH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횡령한 돈의 흐름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이강훈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강훈은 DH그룹의 새로운 이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의 이사였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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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오후 이강훈은 강대호 회장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강대호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찾아왔다. 강대호는 이강훈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강훈 이사, 당신 덕분에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대호는 이강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했다.
이강훈은 강대회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강훈은 강대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했다. 그때 강지훈이 이강훈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강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저를 기억하세요. 저에게 빵을 주셨잖아요. 강지훈은 이강훈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강훈은 강지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다. 그는 강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기억하고 말고.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용감한 아이였어요. 이강훈은 강지훈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강지훈은 이강훈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이강훈은 강대호 회장과 강지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강훈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행복해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